비가 오고 있어요. 또다시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비가 무서워요. 비 오는 날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밖에 폭풍이라도 치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 변명하자면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항상 커튼을 꽉 닫고 살아요. 창틀 가장자리까지 빛 하나 새지 않게요.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반은 경고의 의미로, 반은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에요. 마치 어디선가 들은 괴이한 이야기처럼요. 일주일도 안 돼 잊혀질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절대요. 그건 2012년의 일이었어요. 저는 21살의 대학생이었어요. 자연과 야생의 모든 것들을 미치도록 사랑했죠. 어릴 적부터 숲 가장자리를 이리저리 누비며 신화 속 생물과 환상적인 괴물들을 상상하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저는 어른이 되어 산림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제가 그렇게 아끼던 숲과 환상들을 지키겠다는 꿈을 품고요. 교수님이 어느 날 특별 과제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곧 있을 휴일에 며칠 정도 숲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느껴보자는 과제였어요. 열정적인 하이커였던 저는 우리 마을에서 몇 시간 떨어진 조용하고 한적한 트레일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간혹 공원 순찰대가 지나다닐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워낙 길이 꼬이고 넓어서 마주칠 가능성은 낮았죠. 릴리 보존구역 쪽으로 같이 갈래? 종이 울리며 수업이 끝날 때쯤 옆자리에 앉은 릴리에게 물었어요. 릴리는 조용하고 상냥한 아이였어요. 어깨를 살짝 넘기는 긴 갈색 머리에 부드러운 녹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의 눈은 부드러운 초록색이었어요. 사람들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감탄했죠. 아름다웠지만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농담을 하거나 칭찬을 건네면 그녀는 미소를 짓긴 했지만 거의 대답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녀에게 관심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죠.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끌렸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둘 사이에 로맨틱한 감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가 통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응, 당연하지. 시간만 알려줘.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눈을 바라봤고 저도 그 미소에 맞춰 웃었어요. 그 여행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랐죠. 며칠이 지나고 저와 릴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식량과 장비, 텐트를 준비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쯤 저희는 작은 제 차에 짐을 싣고 동쪽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땐 오후 중반쯤이었죠. 걷기엔 아직 시간이 충분했지만 주차하긴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공원엔 사람들이 많았고 개를 산책시키거나 도시락을 펴놓거나 트레일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릴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용할 거라더니 이길 사람 많잖아. 저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죠. 이 사람들은 며칠씩 트레킹하려는 사람들은 아닐 거야. 곧 조용해질걸. 약속할게. 그렇게 말하며 저는 차 지붕에 묶어둔 큰 배낭을 풀기 시작했어요. 크기에 비해 꽤 쉽게 들릴 정도였죠. 릴리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제가 출발하길 기다렸어요. 저희는 공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고 그곳엔 느슨하게 서 있는 순찰대원이 하나 보였어요. 둘 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는 별다른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저 단순한 질문이었죠. 네, 괜찮은 거죠? 제가 말하며 그 중년 남자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이름만 알려주시고 이 카드 받아가세요. 필요한 일 있으면 파크 스테이션으로 연락 주세요. 안쪽에 순찰대 오두막도 몇 군데 있으니까 사용하셔도 좋고요. 단 꼭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는 친근하게 웃으며 지역 순찰대 사무소가 적힌 명함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고마워요. 아, 제 이름은 맥스고요. 이 친구는 릴리예요. 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순찰대원도 정중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좋아요, 맥스랑 릴리. 즐거운 시간 보내요. 우리 근처에서 순찰하고 있을 테니 마주치면 편하게 인사해요. 그렇게 말한 뒤 순찰대원은 입구에서 물러났고 저희는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첫날의 절반쯤은 조용히 걸으며 숲을 감상했죠.
시간에 쫓기지 않고 걷는다는 건 정말 해방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가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느낌이랄까요? 그 순간엔 오직 내가 존재할 뿐이에요. 청구서도 없고 공부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뱀이나 이상한 식물만 조심하면 완벽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나무 뒤로 슬며시 숨어들기 시작했어요. 따뜻하지만 점점 서늘해지는 바람이 땀으로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들었죠. 우리 이제 자리 잡을 곳 찾아보자. 릴리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어요. 텐트를 칠 만한 곳을 찾으려는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길 아래쪽에 작은 공터 하나를 발견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며 만든 자리 같았죠. 텐트를 치고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데엔 몇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걸은 뒤라 드디어 발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릴리는 저와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푹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래 놀라봐 하나를 꺼내더니 먹기 시작했죠. 저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길래 가방에서 제 간식을 꺼냈어요. 여기 진짜 아름답다. 그녀는 발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말했어요. 그러게 아직 동물은 거의 못 봤지만 저는 포장을 벗기고 입에 가져갔어요. 한 입 먹기 직전 저는 무심코 릴리 쪽을 힐끔봤고 그 순간 숲속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트레일 바로 옆 릴리의 뒤쪽이었어요. 그것은 미식축구공의 반 정도 크기였고 어둠에 완전히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작은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걸 자세히 보려 했지만 그건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지듯 땅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어요. 괜찮아? 릴리가 물었어요. 저는 아마 음식 반쯤 물고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던 모양이에요. 저는 피식 웃고는 어깨를 으쓱이며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미안. 방금 숲 쪽에 동물 같은 게 보인 것 같았어. 되게 작았는데 토끼였나 싶기도 하고 그냥 땅속으로 파고든 것 같더라고. 제 말을 듣고 릴리는 어깨 너머로 조용한 숲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둘러봤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가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걸. 그건 내가 본 순간 순식간에 사라졌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고 모닥불을 꺼뜨린 뒤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어요. 저는 정말 돌처럼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걸은 덕분에 완전히 뻗어버렸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고 텐트에서 나올 때는 그 작은 입구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무더운 여름 아침 햇살이 벽돌처럼 온몸을 내리쳤죠. 참 우리 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릴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텐트 바닥에서 고정핀을 뽑고 있었어요. 봤어? 제가 물으며 저도 정리를 시작했죠. 응, 그런 것 같아. 어젯밤 텐트 밑에서 뭔가가 스르륵 비비는 소리가 났거든. 눈 떠서 봤더니 벽 쪽으로 무언가가 밀고 들어오는 자국이 있더라. 꽤 굵은 뱀이 기어들어오려고 한 것처럼 보였어. 릴리는 그 상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릴리는 밤에 다가왔던 무언가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그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긴 채 그냥 계속 길을 나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걸음을 옮길수록 하늘에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죠. 더 이상한 건 우리가 봤던 어느 일기예보에도 그런 폭풍 소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비 오기까지 얼마나 남은 거야? 릴리가 묻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터졌어요. 땅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곧 잔잔한 빗방울이 어두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릴리. 제가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농담처럼 말했죠. 그녀는 비웃듯 콧소리를 내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땐 그냥 가벼운 이슬비였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둘러서 자리를 좀 잡자. 제가 말하자 릴리는 속도를 조금씩 높이며 걷기에서 빠른 조깅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그녀 옆에서 발을 맞추며 달렸죠. 한참을 그렇게 달려도 마땅한 공터는 보이지 않았고 저희는 이미 거의 흠뻑 젖었다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던 찰나 다시 한번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터졌어요. 이번엔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폭우가 세차게 퍼부었고 빗방울 하나하나가 바닥에 닿자마자 튀어오를 정도였어요. 저쪽에 뭐 있어? 릴리의 외침이 들렸어요. 천둥 속에서도 간신히 들릴 정도로요. 그녀는 작은 사이드 트레일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비와 함께 사건의 문이 열린다. 저는 릴리가 달려가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곳엔 작은 오두막이 하나 보였죠. 저도 그 길을 따라 달려나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수록 다리엔 진흙이 점점 더 높이 튀어 올랐어요. 발걸음을 더 빠르게 옮겼죠. 가볍게 달리는 릴리를 따라잡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발끝이 무언가에 걸렸고 관성에 떠밀리듯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그대로 진흙탕에 얼굴부터 처박히고 말았죠. 몇 초 동안은 멍하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미끈하고 질척한 진흙 속에서 정신을 차린 저는 내 발밑을 내려다봤어요. 흙에 뒤덮인 가느다란 나무 뿌리 같은 게 땅 위로 쏟아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걸 바라보자 처음의 추측이 점점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흙의 반짝임 사이로 그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흙 아래에서 살아있는 무언가처럼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어요. 릴리가 말했던 뱀들이요. 저는 그중 하나를 밟고 넘어진 거였어요.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고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났어요. 그 뱀은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죠. 다행히 그 후로는 별일 없이 오두막 문 앞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태풍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와! 익숙한 목소리가 오두막 안을 울렸어요. 그쪽을 보니 흠뻑 젖었지만 말끔한 릴리가 웃으며 절 바라보고 있었죠. 밖에서 레슬링이라도 하고 온 거야? 하, 웃기시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몸을 내려다봤어요. 진흙이 온몸 구석구석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말한 그 뱀, 나 방금 만났어. 아주 친절하게 날 넘어뜨려 주더라. 정말? 릴리가 웃으며 내 뒤로 돌아와 배낭에서 수건 같은 걸 꺼내려고 뒤적였어요. 진짜 굵긴 하네. 어떤 종류인지 궁금한걸. 저 정도면 독은 없겠지? 너무 두껍잖아. 릴리의 손길이 배낭을 휘젓는 동안 저는 오두막 안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나무 건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한쪽 구석에 조리용 스토브 하나만 놓여 있었고 딱 봐도 그냥 하루 정도 머무는 용도였죠. 자, 이걸로 좀 닦아. 릴리가 수건 뭉치를 내게 건넸고 저는 얼굴과 이마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진흙이 이미 말라붙어서 끈적하게 들러붙고 있었죠. 고마워. 그녀는 자신의 짐을 정리했고 저는 배낭을 문 옆에 내려두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아직도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었죠. 밖에선 비가 여전히 땅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계곡과 인공길 위로 흙탕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박 상황이 장난 아닌데. 제가 말했어요. 그녀 쪽에서 짧은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 밖숲과 습지를 바라보다가 우리가 걸어왔던 길 쪽에 시선이 멈췄어요. 그리고 제 몸이 굳었어요. 내가 넘어진 바로 그곳에 무언가가 땅 위로 솟아 있었어요. 마치 작은 기둥처럼. 저는 창문에 맺힌 김과 빗물을 닦아냈지만 흐려진 시야는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굵은 가지 같은 뭔가가 땅에서 솟아 있었죠. 한쪽 끝은 부러져 있었고 작은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야, 이것 좀 봐. 제가 릴리를 불렀어요. 그녀는 가방을 뒤적이다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왔어요. 그 뱀이야? 아니, 뭔가 이상해. 좀 봐봐. 저희는 그 진흙 묻은 물체를 바라봤어요. 비가 그 위를 두드리는 가운데 릴리가 말했어요. 부러진 나뭇가지 같지 않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잠깐만 릴리가 다시 말했어요. 색깔 좀 봐. 빗물이 진흙을 씻어내자 그 아래 드러나는 표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색깔이 확연히 보였어요. 창백한 회색. 세상에. 릴리가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삼켰어요. 뭔데? 제가 그녀를 향해 물었고 그녀는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끝을 봐봐. 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더 가까이 집중했어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건 땅에서 뻗어 나온 팔이었어요. 무덤처럼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세상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바로 순찰대에 연락하자. 명함 어딨어?
릴리가 손을 뻗었고 저는 주머니에서 젖었지만 읽을 수 있는 명함을 꺼냈어요. 그녀는 바로 번호를 눌렀고 트레일 중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릴리는 삐걱대는 오두막 바닥을 오가며 전화를 받았고 저는 여전히 창밖에 고정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물살이 손을 덮고 있었지만 그 손가락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릴리는 말을 더듬었고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맥스, 문 옆에 있는 숫자 좀 봐줘. 직감적으로 무거운 공기가 오두막 안을 누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불길한 느낌을 떨치고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창문 없이 바라보니 그 팔은 훨씬 또렷했어요. 털 하나 없이 매끄럽고 손톱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물이 닿자마자 사라지듯 스며드는 것도 이상했어요. 겨우 시선을 뗀 저는 문 옆 벽에 적힌 숫자를 확인했어요. 17번. 저는 그 숫자를 되뇌며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흙탕물만이 빠르게 흘러가는 자국뿐. 팔이 사라졌어. 저는 안으로 뛰어들며 말했어요. 17번이야. 근데 그 팔. 진흙 속으로 다시 사라졌어. 릴리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그 사실을 전화기 너머로 전달했어요. 통화를 마친 그녀가 말했어요. 움직이지 말래. 이 비는 금방 안 그칠 거래. 순찰대원이 출동했고 경찰에도 연락됐대. 하지만 여긴 깊은 숲이라 한참 걸릴 거래.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거 물살에 휩쓸려 간 거 아니겠지? 제가 중얼거렸고 릴리가 제 옆으로 와 창을 함께 봤어요. 흙탕물 자국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쨌든 덕분에 내 옷은 좀 깨끗해졌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고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옷은 여전히 진흙투성이었지만 무서운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옷은 여전히 진흙투성이었지만 피부에 묻은 건 비가 대부분 씻어냈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긍정적인 면이네. 저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자, 맥스. 우리 그냥 이걸 집이라고 생각하자. 릴리가 말하며 오두막 문으로 향했어요. 문은 잠가둘게. 혹시 모르니까. 그녀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죠. 혹시 살인마라도 있으면. 그녀의 말끝을 제가 대신 이어받았어요. 응. 살인마가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릴리는 제 눈을 피하며 몸을 돌렸고 다시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우리 앞에는 간단한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레인저가 오면 우리 탐험은 여기서 끝인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죠.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본 건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일단 먹고 조금이라도 자자. 저는 비축식량을 씹으며 말했어요. 릴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식사에 참여했어요. 배를 채운 우리는 각자 잠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릴리는 자꾸 어두운 창문 쪽을 힐끔거렸어요. 공기 속에 긴장이 감돌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릴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누군가가 우릴 보고 있는 느낌이야.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녀는 베개 커버를 벗기더니 제 것도 벗겨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천들을 창문에 덮어 커튼처럼 가렸어요. 자면서 누가 우리를 보는 건 싫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이불자리에 누워 베개 없는 머리를 기대고 자리를 잡았어요. 릴리도 저처럼 누웠죠. 한참이 지난 밤 릴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맥스 일어나봐. 들려? 저는 예상보다 덜 졸린 상태로 눈을 떴고 릴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나무 문 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저도 시선을 그리로 돌려 몇 초간 지켜봤는데 문 손잡이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문을 열려 하고 있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릴리가 속삭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혹시 그거 경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조심스럽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거기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누구냐고요? 제가 다시 외쳤지만 그 순간 더 큰 충격음이 문을 때렸어요. 제 목소리가 묻힐 정도였죠. 저는 문에서 한 발짝 물러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충격 하나하나가 오두막 전체를 울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창문에 걸어둔 백엔니지. 천천히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릴리가 속삭였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창문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천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창문 너머엔 짙은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쿵.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손바닥 하나가 창문에 세게 탁 하고 부딪혔어요. 창백한 그 손바닥만이 검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백엔니들 창문에 다시 걸고 릴리 옆으로 물러났어요. 그녀는 떨고 있었고 눈은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어요. 그 손이야, 맥스. 아까 밖에 있던 그 손이야. 제 심장이 뱃속으로 쑥 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릴리를 꼭 껴안았어요. 제 자신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그 축축한 손바닥은 유리창을 반복해서 내리쳤고 유리 전체에 금이 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릴리를 품에 꼭 안고 창을 덮은 천만을 바라봤어요. 제발 다시 그 팔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쿵 소리 후 그것은 멈췄어요. 잠시 후 창문 너머 천 위로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바퀴 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내쉬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드디어 레인저가 도착한 건가. 바퀴 소리는 오두막 바로 앞까지 멈췄고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 너머에서 울렸어요. 릴리? 맥스? 거기 있니? 전날 만났던 그 순찰대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릴리도 함께 일으켰어요. 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밖에 누가 있어요? 저는 문 쪽으로 달려가 열었어요. 그리고 그를 봤어요. 오두막 앞 작은 공터에 딱딱하게 선 채로 서 있었어요. 우리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순찰차의 강한 불빛과 모자가 그의 몸을 짙은 그림자 속에 감췄어요. 온몸이 굳은 듯 보였어요. 어서 그 박스에서 나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가 말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그의 뭔가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 분리된 듯한 목소리. 저는 말없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심각하게. 지금 당장 나와. 목소리는 더 낮고 더 낯설고 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겨우 속삭이듯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 미소가 안 보이니? 그는 고개를 기괴하게 뒤로 꺾었어요. 모자가 머리에서 떨어지며 뒤에서 비추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밝혔어요. 눈은 크게 떠 있었고 공포와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입술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그의 뒤통수 너머에서 말도 안 되게 긴 손가락 2개가 천천히 나와 그의 얼굴 앞으로 기어왔어요. 손가락은 그의 뺨을 지나 입술 사이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을 양쪽으로 벌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비웃는 듯한 비인간적인 미소를 만들어내듯이. 그리고 그 손가락은 그 미소를 계속 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빨리 백엔니들 창문에 다시 걸고 릴리 옆으로 물러났어요. 그녀는 떨고 있었고 눈은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어요. 그 손이야, 맥스. 아까 밖에 있던 그 손이야. 제 심장이 뱃속으로 쑥 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릴리를 꼭 껴안았어요. 제 자신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그 축축한 손바닥은 유리창을 반복해서 내리쳤고 유리 전체에 금이 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릴리를 품에 꼭 안고 창을 덮은 천만을 바라봤어요. 제발 다시 그 팔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쿵 소리 후 그것은 멈췄어요. 잠시 후 창문 너머 천 위로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바퀴 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내쉬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드디어 레인저가 도착한 건가. 바퀴 소리는 오두막 바로 앞까지 멈췄고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 너머에서 울렸어요. 비인간적인 미소를 만들어내듯이. 그리고 그 손가락은 그 미소를 계속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술은 점점 하얗게 질렸고 그 위에 가해진 압력은 결국 입 안에서 붉은 피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어요. 입술 사이가 고기처럼 찢어지며 벌어졌죠. 나는 지금 너무 완벽하게 행복해. 그 말은 순찰대원 뒤쪽에서 들려왔어요. 목소리는 너무 두껍고 비인간적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순찰대원의 발 바로 옆 진흙의 절반쯤 묻힌 사람 얼굴 하나가 땅속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 얼굴의 검고 차가운 눈에서는 정체불명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진짜 괴물이었어요. 인간이란 종과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 저는 그 인간 같은 형태, 악마 같은 눈을 가진 그것과 눈이 마주쳤고 바로 그때 순찰대원의 몸이 진흙 속으로 쓰러졌어요. 그의 머리 뒤에서는 거미 다리처럼 생긴 긴 팔 하나가 땅에서 솟아나 있었어요. 그 팔은 형태와 크기를 자유롭게 바꾸고 있었죠. 마치 이 현실의 법칙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순찰대원의 몸은 바닥에서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고 진흙 속에서 나온 수많은 죽은 손들이 그의 몸을 휘감으며 기어 나왔어요. 목이 말랐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파. 땅속에 묻혀있던 그 얼굴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순찰대원의 몸은 땅속으로 낚아채듯 끌려갔어요. 그가 있었던 자리에서는 진흙이 작은 분화구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존재의 눈이 저를 향해 멈춘 시선을 박았어요. 저는 목구멍에서 조그마한 신음 같은 소리를 내뱉었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그 얼굴은 그대로 땅을 가르며 오두막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주변 진흙에서는 팔과 손가락들이 튀어나오며 마치 상어 지느러미처럼 땅 위로 솟았죠. 저는 남아있던 모든 용기를 짜내 문을 쾅 닫고 잠갔어요. 그리고 릴리에게 달려갔죠. 그녀도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릴리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 옆에 주저앉았어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우리는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바닥 아래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백 개의 손가락이 살점을 찢어내듯 위로 기어오르려는 소리였어요. 우리는 창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으로 숨어 그것들이 우릴 찾지 못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닥이 위아래로 꿈틀대는 걸 지켜봤어요. 마치 집 전체가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어요. 나무 바닥이 갈라지고 진흙이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피가 정맥을 타고 흐르듯이.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릴리는 달랐어요. 그녀는 제 손을 확 잡더니 일어나. 그리고 저를 강제로 일으켰어요. 문 쪽을 잠깐 바라본 그녀는 망설임 없이 뛰쳐나갔고 저도 그 손에 이끌려 함께 달렸어요. 문을 박차고 나간 우리는 순찰대원의 차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운 좋게도 그 순찰대원은 차 시동을 끄지 않았더군요. 땅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순찰차 좌석에 올라타 원래 왔던 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어요. 저는 뒤를 힐끔 돌아봤어요. 오두막은 무너져 내리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외에도 바로 그 길 단 몇 미터 앞에는 아직도 그 얼굴이 반쯤 진흙에 묻힌 채로 있었어요. 그 까맣고 생기 없는 눈이 우리의 탈출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달렸고 얼마나 달렸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결국 순찰 중이던 다른 레인저들을 만났어요. 실종된 동료를 찾고 있었던 그들이었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걸 전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지 않는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로 분류되었고 신뢰할 수 없는 목격자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당국은 순찰대원의 실종을 산사태에 의한 사고사로 결론지었어요. 이제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늘 생각하게 돼요. 저 숲 어딘가에서 트레일 옆에 얼굴 하나가 올라와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수백 수천 개의 손들이 땅속 바로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지옥 아래로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